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전 세계 미래학자들 중에 또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메가트렌드라는 말을 창시하신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현지 시간 향년 92세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개인적으로 미래학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이고, 실제로 그 미래학을 공부를 처음 제가 시작한 거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그리고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했지만, 미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준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수능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수능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책도 한번 읽어봐라 하고 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던 책이 바로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렌드 2000이라는 책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 책을 소개받으면서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메가트렌드란 말 그리고 2000년대라는 저 말이 너무 인상 깊었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고3 때인가 우연히 저희 형이 대학생이었는데 그 방학 때 집에 와서 책상에 꽂아놨던 엘빈 토플레 미래학자 엘빈 토플레의 제3의 물결 그리고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나서 앞으로 이런 미래학 책을 열심히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또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 미래학자들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존 나이스비트 책도 다 읽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의 책이 저에게는 처음 미래학을 접하게 해줬던 계기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걸 그래서 나중에 알고 저는 계속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메가 트렌드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영역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 폭넓은 사고를 하게 되고 제가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게 해준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중요한 의미 있는 미래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계시다가 노안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15개 분야의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만큼 폭넓게 공부를 하시고 미래를 연구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1963년부터 존 F 케네디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도 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쓰신 책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빗은 최근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나이스빗 중국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좀 지원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셨고 공산당에 있는 고위 간부층들 미래학 교육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단한 거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한다는 거죠. 중국 미래에 대한 공부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이 쓰신 책들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은 이 세 권입니다. 세 권이고 그 중에 이제 이 메가트렌드 차이나라는 책을 보면 차이나 연구소에 있으면서 쓰신 책인데 아내분하고 같이 연구 활동하시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사실은 좀 이분에 대해서 좀 실망도 했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의 이제 티벳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글이 있습니다. 옹호하는 글.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내용을 보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도 했어요. 실망도 했는데 어쨌든 그 외적으로는 엄청난 또 미래학의 어떤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마인드셋이라는 책 여기 있는 마인드셋이라는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셋은 이분이 이제 미래학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인드죠. 그거 이제 11가지 마인드셋 11가지를 이렇게 책에 보면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해도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현상이 우리가 계속 바뀌지만 본질이죠. 본질은 크게 바뀐 게 없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라는 것도 제가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 트렌드 유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트렌드와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한 큰 맥락인 이 메가 트렌드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말씀하신 메가 트렌드는 상당히 오래 가고, 그리고 그 메가 트렌드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적인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 변화가 계속 갈 수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떤 맥락, 어떤 큰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 그 다음에 미래도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큰 맥락을 보라는 거죠. 큰 맥락. 시시각각 변하는 것만 보지 말고 큰 맥락이 뭔지, 그리고 본질, 인간에 대한 그런 본질,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 욕구 뭐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는 현재에 있다. 뭐 이 말은 뭐 간단하죠. 어차피 미래는 오지 않은 거고,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는 결국 전부 다 예측하는 거고, 예측을 한다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미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그리고 살아온 과거, 그리고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맥락, 전후 관계, 이 맥락, 그죠? 컨텍스트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예측, 가설을 하는 거지, 뭐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현재를 잘 통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게임 스코어에 집중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그 정보를 볼 때도 이제 데이터죠.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 이런 이제 우리가 숫자를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와 데이터, 그 중에 이제 팩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똑바로 세상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오감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수치화된 그리고 데이터화된 그런 스코어에 집중하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언제나 옳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뭐 결국 미래는 맞출 수가 없고, 미래학자라고 해서 여러분 미래를 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학자가 다 옳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하고 뭐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또 가다 보면 세상이 또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뭐 결국은 계속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 편집하고 옵티마이징, 최적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을 해 나가는 거죠. 플래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림 퍼즐처럼 미래를 분석하라. 이거는 세상은 절대 따로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 다양한 산업, 그리고 이제 보다 폭넓게 사고를 해야만 그 퍼즐들을 맞춤으로써 세상을 통찰할 수 있고, 그 세상을 똑바로 봐야만 미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공부한 영역만 보면서는 제대로 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너무 앞서서 행진하지 말라. 이건 결국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너무 앞서서 먼저 가도 위험하다는 거죠. 늦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늦게 시작해도 안 되겠지만, 결국은 비즈니스는 타이밍이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 너무 일찍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보여도, 미래가 예측이 이렇게 돼도 조금은 세상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변화와 맞춰서 가야지, 너무 내가 앞서서 가봐야 아무도 그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라면 아무도 그걸 사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은 현실의 이익 앞에 굴복한다. 뭐 세상은 어차피 변하고, 하지만 그 변화를 사람들은 싫어하죠. 기존의 방식으로 돈을 벌던 사람, 그리고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변화에 대해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변화가 현실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저항은 늘 있지만 결국 현실의 이익 앞에서는 굴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기대했던 일은 언제나 더디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우리가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죠. 꿈이고,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미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미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중요한 그 기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바로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너무 앞서서 행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런 또 급격한 변수가 생기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이번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를 얻으려면 기회를 활용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기회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볼 때는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거. 그리고 위기가 보이더라도 그 위기를 어쨌든 미리 예방하고 극복한다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기도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덜어낼 수 없다면 더하지 말라. 결국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에 그걸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더해 나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택지페리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완벽이란 더 이상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뺄 게 없는 것이 바로 완벽이다. 그래서 애플도 여러분 계속 뭔가를 빼죠. 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플은 버튼도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많은 걸 추가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거를 최대한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만 택하는 게 그게 선택과 집중이고 전략적 사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의 생태학. 저도 원래 문과 출신이고 기술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미래학을 공부하고 이런 또 미래학자들의 말을 또 들으면서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기술에 대한 트렌드 공부, 또 기술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 공부 이런 거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잘 보이고, 왜냐하면 세상은 어쨌든 계속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시티, 모든 게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정치와 경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기술 또한 이제는 정치, 경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기술의 트렌드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때, 그래야 또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세트 11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내용이 실제 책 내용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읽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린 거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마인드세트를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분의 책, 그리고 마인드세트 11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데일리 피처마킹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